여기 있는 요 난쟁이 좀 잘 봐두시면은 요게 이제 그 민담 속에 등장하는 난쟁이거든요. 기괴한 난쟁이.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형과 무의식 그 4차시 수업인데요. 어린이 원형과 민담 속의 정신, 그 다음에 동시성과 초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들어가는 말에는 이제 떤 내용들이 있냐면 현대 심리학에서 그 무의식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환상의 어떤 활동으로서 무의식이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어떤 정신의 자기 표현은 어, 개인적으로 드러날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비개인적인 어떤 특성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우리가 신화나 민담에서 우리가 그 무의식적인 어떤 정신들이 이제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린이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신으로서의 어떤 원형은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를 주제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아이, 이게 현실로 보자면 아이죠. 하지만 그 여기서는 신화적인 어떤 측면과 밀접하다. 그 다음에 원형을 주제로 할 경우에 어린이는 작은 난쟁이 아니면 요정. 이제 이런 것들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의 245쪽에 보시면 어린이 주제가 나오는 것은, 음, 민담에서는 난쟁이나 작은 요정의 모습, 그 다음에 숨은 자연의 힘.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난쟁이 이야기는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숲을 갔는데 숲속에서 이제 어떤 소리가 조그마하게 나서 보니까 풀뿌리에 그 요정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정을 구해줬더니 그 요정이 뭐라 그래요? 고마우니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조그만 그 모습에서 작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어떤 작은 모습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민담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 시대부터 중세 후기까지 나왔었던 그 난쟁이들은 안투페리온이라고 그래서 금속의 난쟁이, 주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난쟁이들이 기괴하고 그다음에 초월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술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메리쿠리우스의 형상이다. 원진료죠. 그래서 연금술에서 나오는 그 어린이의 주제 이런 것들은 보통의 경우에 어린이는 그래서 신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자웅동체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아들이나 우리들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사상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리 쿠리오스의 어떤 형상과도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요. 어린이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몇 가지로 이제 나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마 나눠드린 프린트물하고 조금 숫자가 좀 달라서 제가 숫자가 조금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음, 어린이에 대한 종교적인 해석이 보면은, 어린이가, 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존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은 뭐냐면 벌거벗은 사내 아이의 환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수사의 꿈에 등장하는 그런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빛을 뿜는 소년.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요, 영원한, 뿌에르 에터누스라고 하죠. 영원한 소년. 이제 그런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마로 변해버리는 어떤 아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그 아이에 대한 그 원형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요. 현실로 보자면은 정신에서 우리가 정신병리학에서 등장하는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의 사례죠. 슈레버의 사례거든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여성 곁에 항상 망상 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인간들이 등장을 하는, 작은 인간들이 무리지어 등장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괴롭히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등장을 한다. 이게 이제 어린이 원형이다. 이거죠. 아니면은 꿈속에서요, 여러분들 벌레들이 쫙, 바퀴벌레들이 일렬로 쭉 지나가고 있어. 끝없이, 수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그 어린이 원형적인 어떤 요소다.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이게 바퀴벌레가 이거냐,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좀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서 등장하는 작은 인간들인데 작은 인간이 진짜 인간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요. 동물 내지는 곤충 혹은 식물 뭐 이제 이런 걸로도 등장을 한다. 또는 지약의 어떤 동물 이거는요 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밑에 보시면 8번에 보시면 그렇게 썼어요. 지약의 동물인 악어, 용, 뱀, 원숭이, 물이 져서 등장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도 등장할 수 있어요. 이 어린이 원형이라는 거는 결국 어린이 원형은 드러날 때 신적인 존재로 드러난다. 신적인 존재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셀프예요. 그래서 어린이는 꽃받침 속의 황금알, 그죠? 중심 핵이잖아요. 만다라의 중심점 이런 것들로 등장을 한다. 혹은 뭐 아들, 딸, 뭐 소년, 처녀로도 등장을 하고 외국인이나 뭐 검은 피부를 한 사람, 그다음에 악마 이런 걸로도 등장을 한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린이 원형은 신적인 어떤 요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꽃이 전체성을 나타내잖아요. 셀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연꽃, 서양에서는 장미. 이 장미의 이술이 만다라 형태로 그려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황금알 내지는 사위일체 하나로도 등장을 하지만 다양하게 여러 개로도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주제는 유사한 상들로도 등장을 하지만 구분 없이도 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